네, 오랫동안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해 발이 묶였었던 리플이 이제는 중동, 그 중에서도 두바이를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빡세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XRP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 승소를 거둔 상태이고 소송 공식 종료도 머지않은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리플은 일단 오랫동안의 이 불확실성에서 해소되고 있는, 해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 경영진은 미국 내에서의 확장과 더불어서 미국 밖에서의 확장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해외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굉장히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바이는 사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혁신에 있어서 적극적인 크립토 허브로 부상을 하고 있고, 리플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이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이번 결정으로 RLUSD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된 크립토 토큰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국제금융센터에 등록된 7천여 개 기업들이 RLUSD를 결제 그리고 재무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RLUSD는 한마디로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설계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1대1로 연동이 되고 고품질의 유동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되고 있고 외부 감사와 분리 예치로 안정성을 갖췄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번 승인으로 RLUSD가 규제 준수와 또 투명성을 핵심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렇게 자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RLUSD는 출시 이전부터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신탁회사 인가를 통해서 미국 뉴욕주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2024년 12월 뉴욕 당국의 허가까지 얻은 몇 개 안 되는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두바이 양쪽 규제 당국에서 공인된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두바이 규제기관의 RLUSD 승인 의미는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3월에 DFSA로부터 암호화폐 자산 결제 사업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현지 금융권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전개하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에 신뢰할 만한 디지털 달러 유동성을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RLUSD 승인을 받은 이후에 리플은 RLUSD를 자사의 DFSA 인가 결제 플랫폼에 통합을 하고 DFSA 등록 기업들도 필요할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막 승인을 받은 단계라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RLUSD를 채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규제가 엄격한 환경에서도 신뢰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은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미국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불투명한 사이 두바이는 이렇게 한 발 앞서서 공인된 달러 토큰을 받아들이면서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두바이 행보 가운데 특히나 주목할 만한 것은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입니다. 두바이 정부 산하의 토지부 DLD는 최근 프롭테크 스타트업 프립토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인 컨트롤 알트와 손잡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프립토 민트를 출범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플랫폼은 두바이 정부의 첫 부동산 토큰화 시도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XRP 레저를 기반으로 부동산 등기 자산을 토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위에다가 부동산 등기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기록을 해서 부동산을 잘게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두바이 토지부의 목표는 크고 또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2033년까지
두바이 부동산 시장의 7%에 해당하는 600억 디르함, 미국 달러로는 160억 달러 규모를 토큰화하는 겁니다. 7%라면 두바이 전체 부동산 거래의 상당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걸 진짜 실현하면 토큰화된 부동산 시장이 일상적인 자산 거래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민트 플랫폼에서는 투자자들이 단지 한 70만 원 정도 이 소액부터 두바이의 부동산 지분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고가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부동산 투자 대중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초기라서 아랍에미리트 거주자의 디르함 결제만 지원하고 있지만 곧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개방하고 또 다양한 결제 통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눈여겨서 볼 것은 이 토큰화 플랫폼의 신뢰 기반입니다. 두바이 토지부는 정부기관인 만큼 부동산 등기 원장을 직접 관리를 하는데, 이걸 XRP 레저에 연동을 시켜서 실물 등기와 또 디지털 토큰 기록을 동기화합니다. 등기부가 보증하는 부동산 지분을 우리가 블록체인 토큰으로 거래하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물론 규제 감시도 철저한데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 두바이 미래재단 산하의 리얼 에스테이트 샌드박스, 이런 곳 등이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혁신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의 은행 파트너로 리플의 협력사인 잔드 디지털 은행이 참여해서 자금 결제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토큰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형 RWA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나 신뢰도가 높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선택된 게 우리로서는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이더리움 같은 인기 네트워크가 아닌 리플의 XRP 레저를 공식 채택했다는 것은 리플 입장에서 보면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현지 정부에서 인정받은 셈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XRP 레저는 빠른 결제 처리와 낮은 수수료, 그리고 네이티브 토큰 발행 기능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두바이 부동산이라는 거대 실물 자산을 담는 그릇으로 이번에 낙점이 된 겁니다. 리플 측도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리플은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이 부동산 토큰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이 토큰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디지털 달러 결제 수단으로 RLUSD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부동산 조각 투자의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RLUSD가 맡는다라는 거고, 이번에 두바이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DLD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미 이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의 파일럿 단계는 시작이 됐고,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기술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두바이 공략을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또 현지 금융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리플은 아랍에미리트의 첫 디지털 전문은행 잔드뱅크, 그리고 핀테크 결제 플랫폼 마모와 제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DFSA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에 리플이 현지에서 맞이한 첫 번째 블록체인 결제 고객들로서 두바이에서 리플의 리플 페이먼트 솔루션이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잔드뱅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도적인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기관 대상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나름 혁신성을 갖춘 금융기관입니다. 이 은행은 리플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곧 디르함 연동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은행 담당자는 리플과의 협업은 블록체인 기술로 글로벌 결제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아랍에미리트 디지털 경제를 위한 디르함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모의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 급성장하는 이 핀테크 스타트업인데, 중소기업과 개인을 위한 디지털 지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모의 목표는 국경을 넘어서 더 쉽고 빠른 비즈니스 결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리플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비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모의 공동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플과의 제휴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 위로 태울 수 있게 됐다. 이건 아랍에미리트의 수많은 기업들이 더 자신있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만 2030년까지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모 같은 핀테크가 리플의 네트워크에 합류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경제 전반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일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바이였을까? 이 리플이 두바이를 선택한 이유를 짚어보면 이번 행보의 전략적인 의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규제 명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4년 넘게 소송을 치러야 했던 리플이지만, 두바이에서는 오히려 최초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TFSA가 리플에 라이선스를 준 2025년 3월은 두바이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을 정식 인가한 첫 사례였고, 이를 통해서 리플은 두바이 금융 프리존에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미국 등지에서 규제 당국이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동안 규칙이 명확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다라며 다른 관할지의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미국 밖에서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해서 이미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60개 이상의 규제 허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두바이는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리플에게는 미국 대비 규제 리스크가 훨씬 낮은 일종의 안전지대였던 셈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를 주목한 두 번째 이유로는 중동 남아시아의 지리경제적인 중요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DIFC가 위치한 두바이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금융허브로서 이 지역의 거대한 송금시장과 무역자본 흐름의 중심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플 내부 분석 내용을 보면 중동 아프리카의 금융 리더 64%가 속도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전 세계에서 해외 송금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고, 이런 거대 송금 허브에 리플이 자리 잡는 것은 리플렛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는 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몰리는 곳에 기술 인프라를 대버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자산 비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두바이는 2022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청을 설립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고, 아부다비 역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규제 틀을 명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 걸쳐서 USDC와 EUR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잇따라서 승인을 하거나 자체 CBDC인 디지털 디르함을 추진하는 등 이 규제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바이 토지부의 부동산 토큰화도 이런 국가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바이는 규제 명확성, 시장 규모, 정부 지원,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갖춘 곳입니다. SEC 소송의 불확실성에서 이제 거의 벗어난 리플에게 이보다 더 좋은 무대는 없었던 것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런 환경 덕분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결제망을 하나로 묶는 그런 테스트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리플이 RLUSD 승인을 얻고 현지 파트너십을 확장한 배경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전년 대비 55% 증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가 활발하니까 공급자로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리플은 전략적으로 규제가 명확한 시장에서 먼저 증명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한다, 이런 접근을 채택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의 이런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토큰화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은 원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영역을 넓혀서 모든 가치의 토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리플이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디지털 커스터디 기업을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 게, 그것도 현금 몰빵으로 인수한 게 단적인 예인데, 테크크런치 등 미디어들 보도 내용을 보면 이번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어떤 종류의 토큰화된 자산이든 보관, 발행,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술품 등 온갖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미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년 뒤에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뉴욕의 암호화폐 자산 신탁회사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를 인수하면서 기관들이 XRP 레저에서 직접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통로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발행된 게 바로 RLUSD와 같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향후에는 다양한 통화와 자산으로 그 폭을 넓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토큰화 전략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블록체인 위로 옮겨버려라. 그리고 그 기반으로 XRP 레저와 리플의 인프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 경영진은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을 인프라에 통합되도록 돕는 것을 리플랩스의 미션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두바이 사례에서 봤듯이 법정화폐에서 RLUSD, 그리고 부동산, 여기서 토큰화 지분, 은행 송금,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돕고 있는 겁니다. 만약 리플의 구상이 성공한다라면 전 세계 다양한 자산들이 XRP 레저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가 되고, 그 가치 이동에는 XRP 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XRP 레저를 모든 종류의 자산을 주고받는 가치 인터넷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상당히 원대한 또 장기적인 비전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리플 이런 알트 대장들의 흐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알트 시즌을 앞두고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라면 투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출간된 크립토 디톡스에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